민주공화 양당은 연방 실업수당 $600 지급안에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까지는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해놓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매출이 크게 줄어든 한인 음식점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서 업주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방移民국 LA 지부가 시민권 수속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대면 인터뷰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코로나 백신 개발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이 줄어든 것은 3주 만에 처음입니다.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상치보다 24만 9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부양 법안을 협상 중인 민주공화 양당은 연방 실업수당 규모를 주당 $600 선에서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년 1월까지보다는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경기부양안 협상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부양안에 최종 합의하기로 한 금요일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계속 치열한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600 실업수당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상 타결은 없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결국 내일쯤 민주당의 $600 연장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이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행정명령으로 경기부양안의 일부인 실업수당 연장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해석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일까지는 경기부양안 협상 타결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수용 인원을 넘어서는 위험한 고비는 일단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우 기자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한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5,258명. 사망자는 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주내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주 전체 입원 환자는 모두 6,069명. 중환자는 1,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새 감소한 입원 환자 수는 115명. 지난 2주 동안 1,100명 이상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정점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가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580명.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는 5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170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병원들도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여전히 높은 확진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가 발표한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290명. 사망자는 48명이 추가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높은 수치는 지연됐던 보고가 더해진 것이라며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한인 식당가. 최근에는 음식 가격 인상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을 $2씩 올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인상된 최저임금과 고공행진하는 식재료 가격 때문입니다. 고기와 야채 가격이 코로나 사태 이후 20% 정도 급증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매출이 50%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제 월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막 음식료, 탕류 이런 거 2불, 3불, 뭐 고기류는 5불 이상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요리사도 구하기 힘든 상황. 웃돈을 주고 요리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 업주들이 패티오 설치에 많은 돈을 쓴 것도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음식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한데 지금 뭐 식당 그 주인으로서 보면 그 정도 올라가지고도 사실은 안 될 정도로 지금 가격들이 그렇죠. 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가들의 음식 가격 러시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한인 상공회에서는 코로나 피해 한인들을 돕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강일한 신임 회장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한인 업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 한인들을 돕기 위한 기금부터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인 식당가를 타인종들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안내서 제작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걸 소상공인들은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는 작업 이쪽에서 우리 상공인하고 여러 가지 돈을 모아서 소외된 분들에게 한 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한 500분 정도씩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캠페인으로는 생필품 나누기 캠페인을 강일한 회장은 LA 민주평등과 협력해 공동으로 한인 사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대면 수업은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건국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를 초과하고 있는 LA 카운티 내 학교들은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시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보도의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최근까지 검토해왔던 초등학교의 대면 수업 면제를 아예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보건국이 새로 발표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주보건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인구 10만 명당 200건 이상일 경우 대면 수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감염률은 인구 10만 명당 무려 355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면 수업이 금지된 카운티에서 초등학교는 예외적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주정부가 권장하는 수준으로 감염률이 떨어지면 초등학교의 대면 수업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시민권 수속, 한인들의 큰 관심입니다. 연방移民국 남가주 지부는 대면 인터뷰를 포함한 모든 시민권 수속 절차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규 시민권 취득은 요즘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인터뷰가 전면 중단됐다. 연방移民국 LA 지부는 이러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지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시민권 취득을 위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안전지침에 따라 매일 10건 미만으로 제한해 지연 사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기간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평균 4개월 정도 늦춰진 상황입니다. Right now, at all of the offices in Los Angeles, we're seeing the majority of the cases being completed within 12 to 13 months, but in a 12 to 13 month to 16-month window right now. So that's what we're looking at for naturalization processing times in the Los Angeles area.移民국 LA 지부는 직원 감축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에서移民국이 긴급 보조금 12억 달러를 투입해 직원 감축이 이달 말까지는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USCIS employees to be furloughed, however, that has not come to fruition as of right now, so we're still processing as usual.移民국은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웹사이트에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최근 들어 LA 지역 주택 시장에는 20, 30대의 젊은 밀레니얼 바이어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밀레니얼 젊은이들은 최저 수준인 모기지 이자율의 주택 장만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의 남가주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택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젊은 층들의 주택 구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증가해 밀레니얼 세대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집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파트에 몰려 살기보다는 안전한 개인 주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아파트 렌트로 주택을 사려는 주민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모기지 이자율도 주택 판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 구매를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예정입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정책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산 제품을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나바로 정책국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개발이 11월 대통령 선거일 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선거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On the vaccine, I'm optimistic that it'll be probably around that date.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올해 말에 개발될 거라던 평소 발언보다 조금 더 앞당겨진 겁니다. 대선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면서도 대선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t wouldn't hurt, but I'm not doing that. I'm doing it not for the election. I want it passed because I want to save a lot of lives. 그러나 미 보건당국은 여전히 내년 초에나 백신이 상용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o we likely are going to have maybe tens of millions of doses in the early part of the year. I think the process is moving along at a pretty favorable pace.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TV 토론 개최도 쟁점화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조기 개발에 자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TV 토론을 앞당겨 열세를 뒤집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공화당이 열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전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전주에 비해 25만 명 정도가 줄어든 모두 119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142만 명이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3주 만에 처음입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의 신상품 혹은 신제품 공개 행사가 요즘에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비대면 행사가 대세가 됐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에는 무려 5,600만 명이 접속했다고 합니다. 보도의 김혜민 기자입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전 세계 300명의 고객들. 갤럭시 노트 20 소개에 박수와 이모티콘으로 반응합니다. I'm very proud to announce our new Note, the Galaxy Note 20 and Note 20 Ultra. 매년 삼성전자의 신제품 공개 행사는 미국에서 언론과 파트너사 관계자 수천 명을 초대해 진행돼 왔습니다. 이번엔 사상 최초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언팩 행사를 시청한 사람은 모두 5,600만 명. 긴 시간 소비자들의 관심이 유지되도록 방탄소년단과 아티스트 칼리드가 출연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했습니다.
오프라인 신제품 공개 행사가 사라지고 빠르게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는 건 코로나 장기화 속 기업들이 제품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고 신제품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LG는 지난 6월 스마트폰 LG 벨벳을 공개할 때 모델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런웨이를 걷는 패션쇼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소렌토, 아반떼, G80 등 신차 발표를 모두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도 내년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모두 $1,000만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물 교환 교역에 이어 두 번째 대북 유화 조치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UN 세계 식량 계획 WFP에 지원하는 $1,000만 북한 영유아와 여성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7살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게 영양 강화 비스킷이나 시리얼을 지원하는 데 $800만, 하천 정비 같은 취로 사업에 참가하는 임산부나 장애인 가족 식량 지원에 $200만 쓰입니다. 오늘 지원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다음 주 중 송금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WFP $1,000만 지원안은 원래 지난 6월 의결 예정이었는데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북한의 대남 공세가 거세지면서 보류됐습니다. 정부가 2달 만에 다시 지원을 결정한 것은 남북관계의 복원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에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도 전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최근 북한이 술과 설탕을 현물 교환하는 남북 민간 교역에 응하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인 게 남한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고강도 제재에다가 코로나가 겹치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수해까지 겹쳐서 취약계층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들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정무국 회의를 열었지만 남북관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재, 코로나, 수해, 삼중고에다 미국 대선 이후의 정세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라 남북관계의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북한에도 20일 가까이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은 특별한 사전 통보 없이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대동강 물길을 관장하는 평양 외곽 미림 간문 발전소입니다. 대동강 일대에 내려진 큰 물, 즉 홍수 경보로 물 유입량 파악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류 발전소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물 유입량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우리 철원 바로 북쪽인 강원도 평강 등 일부 지역엔 엿새간 800mm 이상 1년치 강수량에 맞먹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9일째 이어지던 빗줄기가 북한에서도 오늘 잦아들었지만 저수지와 주요 하천 수위가 계속 올라 홍수경보와 주의보는 여전합니다. 비가 무슨 직후에도 수위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800mm 이상이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일 평균 강수량이 거의 맞먹는 비가 내린 것으로 됩니다. 임진강 상류 한강댐은 며칠째 수문을 열어둔 채 방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류 정보를 알려주기로 한 남북 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에 정부와 여당은 강한 유감을 밝혔고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 임진강 군남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그게 지금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면서 방송을 비롯해 어떤 연락 통로라도 좋다며 방류 정보 공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말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날씨 당분간은 70도대 후반을 오르내리는 좋은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 다음 야외를 한번 산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머리가 한결 맑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